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그전에도 박근혜 대통령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은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번에 구치소 밖에서 잠을 자는 건 500일 만에 처음이라 그러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이번에는 이제 법무부하고 구치소에서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을 했는데요. 그동안 2번이나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예. 검찰에다 신청을 네, 한 거죠? 맞습니다. 이제 네. 결정 주체가 다른 건데요. 형 집행정지는 쉽게 말하면 검찰이 보기에 이 사람이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수감 생활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할 경우에 내려지는 조치입니다. 근데 반면 요번에 이제 병원에 입원하는 조치는 네. 원래 구치소 자체의 의료 시설이나 인력으로 치료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네. 그냥 외부 병원에 이제 위탁을 하는 거죠. 쉽게 보면 따라서 형 집행 기간에 그대로 다 포함이 되고요. 교도관이 병원에 이제 배치돼서 관리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럼 형 집행정지 만약에 검찰에서 허가를 해줬다라고 했을 때는 결정을 했을 때는 그 만약에 다시 또 돌아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그렇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모면이 됐을 때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은 형에서 산정이 포함이 안 되는 네, 거군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상 가석방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아마 그게 이제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수술도 해야 네, 되고 맞습니다. 그 무슨 이후에 말이냐? 치료도 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이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수술 및 치료에 최소 3개월이 필요하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네. 상태인데요. 이제 물론 이거는 치료한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수술 이후에 예후를 보면서 의료진이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겠죠. 따라서 만약에 수술이 잘 됐고 치료가 빨리 됐다, 또는 구치소에 돌아가서 치료를 받아도 충분하다라고 하면 훨씬 빠른 기간 내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라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3개월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원래 이거 신청을 할 때 형집행정지 신청을 원래 했었지 않습니까? 네, 했는데 맞습니다. 이제 검찰에서 거부를 당했는데 그때 변호사한테 칼로 베이는 듯한 아픔, 통증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만약에 수술이 잘 되면 다행입니다만 혹시 뭐 또 예후가 안 좋아가지고 계속해서 입원을 해야 될 경우 또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될 경우 이런 경우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집행정지가 다시 혹시 신청이 될 경우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수술이 끝나면 이만큼 중대한 수술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더 이상 수감 생활이 어렵다,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수술이 잘 되더라도 예, 신청할 보입니다. 수 이 부분이 있겠군요. 좀 딜레마인데요. 이제 사실은 수술이 안 돼야 네. 수감 생활이 어렵고 형 집행정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죠. 수술이 잘 되면 수감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 그렇죠, 아니냐.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좀 딜레마인데요. 2013년에 영남재분 회장 부인인가요? 네, 네, 네. 예. 그 무기징역을 사건이 받았는데 있었습니다. 2년 만에 형 집행정지를 받아서 국민적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살인교사였죠?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그 이후에 검찰이 형 집행정지를 아주 엄격하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의료인이 포함된 외부 그 인력이 3분이나 포함된 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돼 있고 지난 2번의 그 형집행정지 신청도 다 의료인들이 구치소에 직접 방문해서 건강 상황을 보고 불허를 했기 때문에 절차가 훨씬 까다로워졌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홍콩 시위 얼마 전에 송환법 철회한다고 홍콩 정부가 밝혔는데 지난 주말에도 시위가 컸습니다. 왜 이렇게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시위는 벌어지고 있어 오히려 더 커졌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초반의 쟁점은 이제 범죄인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네, 이런 중국으로 법률을 송환하는, 그렇죠. 이제 그렇죠. 철회해달라는 거였는데 이 부분은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시위대는 그 나머지 자신들의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속 시위를 하겠다라는 원래 입장이 5대 조건 걸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중에 하나만 됐다. 맞습니다. 이제 5가지 조건인데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네, 이제 송환법 본국 송환 철회. 네. 금지고 이제 두 번째는 이 경찰의 강제 진압에 대해서 독립적인 조사를 해달라. 그다음에 본인들 시위대를 이 폭도로 규정하는 것을 철회해달라. 네. 그리고 현재까지 체포된 이 시위대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석방하고 불기소를 약속해달라. 그리고 마지막이 문제인데요. 네. 행정장관을 직선제로 도입해달라. 이 부분이 이거 지금 정말 중국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이게 우리가 하나 들어줬는데 너희들 시위를 계속하고 있지 않냐. 이게 이제 중국
미국에서 군대를 투입할 수 있는 무장 진압을 할 수 있는 어떤 빌미가 되지 않을까 이게 가장 큰 우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진압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시위대들은 벽돌과 화염병을 던지면서 격렬한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경찰도 최력가스와 물대포를 이제 뿌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보면 이제 홍콩 인구의 한 4분의 1인 200만 명이나 현재까지 시위에 참석을 했고, 엄청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1,347명이 체포된 상황인데요. 이런 만약에 시위 상황이 계속되고 경찰로 진압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네. 중국과 홍콩 정부는 군대 투입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화면 보면요. 홍콩 시위대들이 미국 성조기 들거나 또 영국 그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여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이거는 어떤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요? 아무래도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게 이제 시위대의 목표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근데 아시다시피 홍콩은 영국의 지배를 받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대사관에 가서 본인들을 지지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에 대한 지지 호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기 시위의 주역이었던 조시아 웡인가요? 여기가 그렇죠. 직접 미국까지 가서 지지를 요구를 했고 맞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는 이런 시위를 지지한다고는 했습니다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까다로운 이런 생각이 사안입니다.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